다음 기사 볼까요? 어제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만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믿고 듣보잡들이 설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혁신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듣보잡들 누구죠? 일단 저는 듣보잡이라는 말 자체를 네. 이렇게 또 신문 일간에서 보게 될 줄은, 그것도 홍준표 시장의 육성으로 듣게 될 줄은 잘 저희는 몰랐습니다. 항상 쌍따옴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인터넷에서 네. 저 유행했던 이제 줄임말인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잡스러우신 분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지칭되시는 분들이 듣는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자극적인 정말 언사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호가호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믿고 뭐 초선이라든지 원외위원장들이 한마디로 그 당의 질서를 흔들었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그런 또 듣보잡들에게 돌리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당 입장에서는 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게 또 역으로 그럼 본인은 이 국민의힘의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사실상 당에서 굉장히 뭐 빅마우스고 또 네. 어른으로서 할 이야기 치고는 굉장히 거친 발언이었고 이게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혼란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신지호 의원님 네. 같이 또 의정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사실 지금 듣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뭐 저 정도 수위는 비공개 때 나올 수위인데 이게 모두 발언에서 공개가 됐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과하지옥의 수모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 더 세게 얘기한 것인가라고는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홍 시장 저렇게 얘기한 발언. 근데 홍준표 시장님도 초선 의원 때 그 선배들 많이 또 이런 네. 굉장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사람은 이제 중진이 되니까 중진 존중해 달라. 네. 그리고 뭐 초선을 보고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쳤다.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을 향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 초선 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뭐 주호영 의원, 장제원 의원, 홍준표 시장, 이뇨한 위원장의 요구에 그렇게 화답하지 않고 있고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의 저런 시도가 메아리 없는 뭐 그 일방적인 그 저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전반부에는요. 네. 저렇게 불협화음들이 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전반부에는 불협화음들이 등장하고 네. 그 이뇨한 혁신이가 이러다가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겁니다. 네.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그 불협화음들이 하나 둘씩 정리되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 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네. 지금 삼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심. 봤을 땐 네. 삼심이 뭐냐? 이뇨한의 마음, 네.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의 마음, 네.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 그러니까 이 인심과 윤심과 민심이 저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인도 거기에 그 역류하려고 해서는 아마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뭐 인심, 윤심, 민심 세 개가 삼심이 일치하고 있다. 민심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강력도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보이긴 합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 인심과 윤심이 또 일치한다라고 또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다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는데 관건은 여기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네. 홍준표 시장은 가죽 전투복 모드입니다. 네. 손님을 맞는 모드를 봤을 때는 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빨간 넥타이에 네. 가죽 잠바. 이건 싸우려고 하는 모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첫 어떤 그 혁신안이 뭡니까? 대사면, 네. 이른바 그 징계 취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징계 취소에 뭐니 한 거에 대해서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만나러 오니까 거기에서 아이고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긴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본인의 어떤 그 지난번에 어떤 혁신 1월 호에 대해서 외면적으로는 어쨌든 화를 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결국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일단 이와 같은 1차적인 반응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의 요청이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용산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호가호위, 그러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이 잘 처리해달라 그걸 요청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받아서 명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목소리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거기 가서 또다시 대구 네. 경북 사람들 희생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대구 경북 분들의 어떤 그 말씀을 홍준표 네. 대표가 대표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이 네. 오히려 십자가를 먼저 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끌어내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어떤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순풍에 도스다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시간이 되는 것이 끝나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그 절차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이 혁신이 내놓은 안이 통과가 되는 실천이 돼야만 국민님도 살고 혁신이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중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권지웅 위원님. 네. 어제 저희가 방송 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난 건 김종인 위원장 입을 통해서 여당을 압박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홍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홍 시장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상 여권을 이른바 친윤계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방법으로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유명인을 만나고 그 네. 유명인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꼭 좀 전해달라 혹은 아니면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만남의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강서 재보궐선거에 여당의 참패는 단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좀 멀어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이 좀 멀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기조가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이 돌아가셨을 때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잡음에 있어서 왜 아직 명쾌하지 않은지라든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말 정부가 이것에 대한 어떤 위로와 애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으로 저는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은 대구에 가서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곧 이제 명도를 당해서 쫓겨날 위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루어서 국정기조에 반영한다고 하면 정말로 국민들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뉴스는 만들지만 저것이 설사 성사된다 한들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혁신의 본질을 지금 다루지 못하고 계속 주변부를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본질로 다가가는 좀 노력까지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본질이냐라는 부분엔 좀 회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인류한 혁신위원장 계속 여기저기 좀 만나고 있죠. 뭐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고. 근데 홍 시장을 만나서 가는 이유가 있죠. 도와달라.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홍 시장 답변이 중요하겠죠. 들어보실까요? 근데 참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 못하면 실무적 꼴이 됩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아니,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가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그래. 새 판이 짜여지고 난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연말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홍준표 시장. 하여튼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뭐 듣보잡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 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인류한 혁신제.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마음은 뭡니까? 사실 연말까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에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얘기는 네. 도와주지 않겠다는 애둘러하는 거절의 의미로 들리기는 합니다. 네. 사실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행보라든지 그리고 혁신위가 그동안 나왔던 뭐 대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좀 관망하는 입장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내미는 손을 선뜻 잡기는 또 나름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도와주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일단 저렇게 만나는 그림 자체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통합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요한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여러 혁신안들이 과연 실천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여부일 텐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당장 도와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도와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관망세다라는 얘기네요. 네.